집에서 요즘 이렇게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홈 트레이닝 하는 분들도 많은데 집에서 할 만한 운동이나 뭐 스트레칭 중에 가장 추천하는 동작이 있으실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 사실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반대로 요렇게 해서 몸 전체를 회전시키는 동작. 그 동작이 스트레칭에서는 한 가지로 여러 가지 관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이 되는 동작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동작들은 사실 코어 트레이닝 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제가 코어를 강화시키고 싶으면 우선 첫 번째는 가슴을 이대로 들어 올리시면 돼요.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에 올리고 회전을 하면 몸통이 꼬이거든요. 이 상태면 제가 여기까지면 다 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 내 몸이 행주를 짜듯이 꽉 짜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선 코어가 강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날씬한 허리를 가질 수 있죠. 저는 집에서면 요 정도 TV 보면서 또는 뭐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허리도 건강해지고 코어 근육도 생기고 덤으로 얇은 허리도 가질 수 있죠. 이런 동작 아주 간단하게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왜 플랭크 하시는 분들이나 이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집에서 하기 좀 추천하진 않으시나요?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어떤 그 코어 하면 플랭크라고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인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영상 많이 보시면 그냥 멈춰서 뭐 2분, 3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멈춰서 2분, 3분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어라는 근육은 역할이 팔과 다리가 움직일 때 멈추어져 있는 건데 플랭크 상상해 보세요. 팔과 코어와 다리가 동시에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운동이 안 돼요. 만약에 플랭크로 운동을 한다면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살짝 떼고 오른손 떼고 왼손 떼고 또는 다리 한번 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떼는 걸 1세트라고 하면 얘를 뭐 5세트에서 10세트 정도를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주의하실 점은 팔과 다리를 들을 때 내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만큼 운동이 안 되는 거고요. 안 흔들리는 만큼 운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랭크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도 집에서는 운동이 많이 돼요. 근데 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면 내 손하고 얼굴이 같은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무게중심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만약에 제가 팔굽혀펴기를 한다면 이 상태에서 제 손과 이 이마가 요 정도 돼서 정삼각형의 위치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가슴에 자극이 잘 들어오고요.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 상태로 아마 여성들은 무릎 꿇고 15개, 남성들은 무릎 펴고 15개 하면 아마 어디를 가도 밀리지 않을 만한 상체를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동작은 내 이마에서 내 손까지가 정삼각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아주 좋은 상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사실은 복근 운동이 아니다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코어 운동하면 뭐 플랭크 생각나실 거고 윗몸 일으키기 생각나실 텐데요. 윗몸 일으키기는 대체적으로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생겨요. 요 배꼽 위아래로 지나가거든요. 이 근육이 발달되면 내 몸이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건 좋지 않고요. 제가 만약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면 정면 말고 측면으로 이렇게 하면 갈비뼈에서 골반으로 연결된 내외 복사근이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발달되면 우리의 갈비뼈를 좁게 만들어주고 허리를 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측면으로 회전을 하는 동작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동작이 허리에는 훨씬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운동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단순하게 다이어트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몸에는
그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세포들이 병들고 낡으면은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체 소멸이 되지 않으면은 얘들이 기이하게 살아남아서 암세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세균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대식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식세포가요, 언제 제일 많이 활동을 하냐면 자기들이 먹을 게 없을 때예요. 그러면 공복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냉동실을 뒤져서 작년 추석에 얼려놓은 떡을 먹거나 작년 뭐 추석이나 설날에 남은 음식을 먹듯이 우리 몸에 그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다 뒤져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의 대식세포가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거를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운동을 해야 되냐면, 간헐적 단식 16시간 하려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12시간만 하시고 운동 1시간 하면 18시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몸에 지방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공복 상태니까. 근데 우리가 체온이 높아지면 대식 세포들이 활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 시간에 운동하면 땀나요, 땀 안 나요? 땀나잖아요. 그때 대식 세포가 우리 몸에는 나쁜 거를 다 긁어 먹어주면 몸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도 줄어들고 몸에 나쁜 세포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지방도 타고. 어때요? 매력적인 간헐적 단식 아닙니까? 그래서 꼭 운동하세요.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건강에도 정말 도움됩니다. 네, 간헐적 단식 기간에 또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무리함의 차이에 대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전문용어로 오버 트레이닝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 하면서 운동을 공복에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잠 못 잔 날이에요. 잠을 못 잔 날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있을 때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근육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8시간 이상 자면은 저는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들고요. 만일에 잠을 못 잔 날은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맨몸 운동,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 같은 바디 웨이트를 하면 아무래도 내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효율적으로, 내가 잠을 잘 잔 날은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잠을 못 잔 날은 컨디션 조절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놀동 1, 2, 3 운동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운동을 만들었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나열돼 있으니까 유튜브에 아놀동 1, 2, 3 운동법이라고 치면 뜨는데요. 저는 많은 그 일반인들은요, 저희같이 막 무거운 덤벨을 들고 바벨을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도 충분히 근육량 유지할 수 있고 근육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으면 꼭 운동하시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면은 외부 활동도 어렵지만 일상생활도 어려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근육 부자 되시려면 아놀동 1, 2, 3 운동법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운동 재밌네 그러면 헬스클럽 등록하셔서 더 열심히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1이 가장 단순한 운동인데요. 우리 몸은 206개의 뼈와 60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나누면 상체, 그 다음에 코어, 하체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하는 푸시업 동작은 상체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상체 운동은 푸시업을 하시고, 두 번째 크런치라는 동작, 누워서 잇몸 일으키기 동작인데요. 잇몸 일으키기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 어깨가 바닥에서 뜰 정도로 하시는 크런치 운동은 코어 밸런스 운동이 되고요. 마지막 스쿼트 운동은 다리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데요. 맨몸 스쿼트 하시면 도움 되고요. 아놀동 1, 2, 3 운동법은 푸시업을 먼저 10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런치 20개, 스쿼트 30개를 쉬지 않고 연속으로 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그런 약간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운동 중에 만보 걷기, 2만보 걷기, 그냥 무작정 이제 많이 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질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늘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에도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돼? 운동은요, 여러분, 그냥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운동은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나면 보상심리로 음식을 더 끌어당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운동을 할 때 무리한 운동보다는 일상 걷기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차는 BMW라고 말씀드린데 버스, 메트로, 워킹. 제가 오늘
이 채널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 때도 지하철 타고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일상 만보 걷기 굉장히 도움되고,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서울시 분들은 꿀팁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선목닥터라는 애플을 깔면 8,000보 걸으면 하루에 200원씩 돈을 주거든요. 그거를 페이로 바꿔주면 그 돈 가지고 빵을 사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000보 이상, 10,000보 이상 걸으시면 도움 되니까 지금 당장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이제 뱃살만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뱃살은 또 특히 잘 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뱃살이 안 빠진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얼굴에 지방이 많이 낄까요? 팔에 지방이 많이 낄까요? 배에 지방이 많이 낄까요? 배는 뼈가 없기 때문에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지방을 에너지로 쓸 때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갖다 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뱃살이 없다 정도 느낄 정도의 몸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어디 아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이런 말을 해야 뱃살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뱃살이 따로 천천히 빠진 게 아니라 배에 지방이 많아서 천천히 빠지게 느끼는 거다. 그럼 뱃살을 그래도 좀 빨리 빼고 싶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몸의 지방층을 보면은 내장 지방이 있고 피하 지방이 있는데, 피하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가 기하 상태에서 기초대사율,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때 쓰기 위해서 피부 밑에다가 저장하는 걸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빠지지 않고요. 내장 지방은 지방이 너무 넘쳐서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장기 사이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지방은요 냉동실에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에너지를 몸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살기 위해서 지방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을 빨리 빼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끊거나 적당히 줄이시는 게 지방을 빨리 뺄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많던데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근력 운동은 거의 필수죠. 40, 50대가 근력이 떨어져서 근력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면, 제가 저속 노화 운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60, 70대에는 근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이 자꾸 대사질환에 걸린다든지 또는 이동이 어려운 것은 절대적인 근육량이 떨어져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내 종아리의 가장 넓은 곳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감쌌을 때 안 잡혀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닿으면, 안 잡히면 좋은 근육량, 닿으면 위험 수치, 얘가 넘어가 버리면 근감소증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병원에서 최근 2020년 질병 코드로 등록을 했어요.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받듯이 근감소증도 질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자꾸 빠지는 건 우리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거라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숨차게 뛰셔야 하고요. 그리고 무거운 것을 좀 들어서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쓴 저속 노화의 키워드입니다. 하반신 근력과 상반신 근력 중에 더 우선되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네, 상체와 하체를 구분했을 때 어떤 근육량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면 단연 하체입니다. 왜냐하면 하체 근육이 무너져 버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걷는 게 불가능해요. 걷는 게 불가능하면 독립적 생활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는 나 혼자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워요. 나 혼자 집 앞에 음료수 하나 사러 가기가 어려워져요. 이거는 삶의 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하체인데요. 아마 피트니스 센터 가시는 분들은 다 운동기구 상체에 붙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팔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 등 운동, 팔 운동 이렇게 하는데요.
전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하체 운동을 하러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체 근육보다 하체 근육을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의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강도도 강해야 되고 정확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은 하체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막기 위한 최고의 근력 운동 뭐 동작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노화를 막기 위한 하체 운동의 최고의 근력 운동이라면 저는 런지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런지 동작이 우리가 걷고 이동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세 개의 근육이 다 쓰이거든요. 그것도 양발이 동시에 쓰이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걸을 때 오른발과 왼발이 분리되죠. 근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생활할 때는 두 발이 떨어져서 하나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런지가 딱 하나씩 움직여요. 그래서 양발을 교대로 사용하는 걷고 뛰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스쿼트 데드리프트보다 런지를 가장 최고의 운동으로 뽑습니다. 런지는 그럼 몇 회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근력 운동은 한 15회를 기본으로 해서 15회보다 더 많아지면 힘이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15회에서 대략 한 10회 정도? 요 정도 사이에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지구력도 생기고 근력도 생깁니다. 근육의 양도 좀 커지고요. 조금 욕심내면 반복 횟수를 한 8번까지 오면 아마 내가 손에 드는 무게도 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런지 15회라는 게 이 양쪽을 기준으로 그게 하나가. 만약에 런지를 15회 한다면 오른발만 15번을 하고요. 왼발을 15번.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네. 그 런지 폭을 그냥 본인의 그 어떤 적정 이 정도면 될까 아니면 더 많이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동작의 런지를 하려면 요 정도만 그 거울을 측면으로 보시고 내 몸을 세우고 오른 무릎과 왼 무릎이 90도 되면 우리는 베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90도 상태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나는 허벅지가 얇은 것 같아. 그러면 몸을 수직으로 세워서 90도 만들고요. 나는 허벅지보다는 엉덩이가 약한 것 같아. 그럼 몸통을 30도 구부려서 런지를 하면 엉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 숙이는 거고요. 허벅지를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수직으로 세워서 런지를 하시면 됩니다. 50대 이후에 케겔 운동이 필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케겔 운동이 사실 정확한 운동법을 배우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에 대해 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겔 운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셔서 케겔 알아요. 그만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잠깐만요, 어머니 죄송한데 케겔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잘 모르세요. 관략근 조이기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근데 관략근 조이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조이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 관략근 내가 한차 소변이 나오고 있을 때 소변을 참으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관략근은 정말 약합니다. 약한 관략근을 이제 자꾸 단련을 시키려면은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5초간 조이고 한 10초간은 좀 쉬어줘야지 다음 5초 조일 때 좀 강하게 다시 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초 동안 조이고 5초 동안만 쉬잖아요. 그런 다음에 설레벌떡 다음 거 5초 하고 있고 다음 거 5초 하고 있으면은요. 오히려 그 근육이요. 너무 지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더 누출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꼭 쉬시는 거 명심하시고요. 한번 하실 때는 10회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는 게 맞기는 하나 시간이 많이 잘 안 맞춰집니다. 그냥 음식점에서 음식 기다릴 때 뭐 택시 기다리고 뭐 지하철에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관략근 운동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 관략근이 이렇게만 조리개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인 다음에 올려줘야 돼요. 이제 골반 저근이라는 게 이 골반이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여기 뼈가 이렇게 구조가 있고요. 가운데는요 이렇게 해먹처럼요. 이제 캠핑 갈 때 쓰는 그런 해먹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관략근만 딱 조이는 게 아니라 조이고 들어가야 돼요. 자라의 머리가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엉덩이 조이는 거 아니고요. 이제 아랫배에 힘줘가지고 조이는 거 아니고요. 딱 소변을 보다가 딱 참는 그 근육을 찾아서 조이고 당기세요.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이제 여성분들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골반 저근이 처지면서 생기는 질환들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기능에도 매우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당연히 좋고요. 이제 남성분들도 발기부전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관리하시는데도 케겔 운동은 저희가 꼭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케겔 운동 남녀노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폼롤러나 마사지볼, 뭐 고무밴드 이런 다양한 홈트 운동 기계들을 도구들을 많이 이제 사시는데 집에 꼭 구비해 두면 활용도가 높은 어떤 홈 트레이닝 기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집에 이제 홈 트레이닝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폼롤러 하나는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볼롤러라고 라크로스 볼이나 야구공 같이 좀 단단한 공. 이유는 폼롤러는 넓은 면적을 하기 좋고요. 공은 이렇게 어깨 뒤나 발바닥이라든지 작은 국소 부위 하기 좋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탄성 밴드, 이 정도의 스트레칭 매트 있어야겠네요. 이 정도가 하나의 세트 아닐까 해서 아마 하나씩 구비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폼롤러라던가 마사지볼이나 이런 거 활용하는 동작 뭐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폼롤러는 저도 제일 많이 쓰는 건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등이 자꾸 굽거든요. 그러면 등 뒤에다 올려놓고 뒤로 쭉 눕는 동작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나 테니스나 골프, 그 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거 많이 치시면 어깨가 불편하거든요. 이 어깨 불편할 때 공을 이 어깨 뒤에다 놓고 옆으로 누워서 문지르면 어깨가 편해집니다. 어깨가 편해지면 목까지 편해져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팔을 많이 쓰신다면 등 폼롤러 하고 어깨 공으로 문지르는 거 두 가지 하시면 아마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로도가 엄청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 10분 정도의 그런 근막 이완이 아마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트레칭 매일 해주는 게 좋은가요? 네, 스트레칭은 매일 해주는 게 좋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하루에도 몇 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랑 똑같거든요. 많이 쓰면 기름이 많이 닳듯이 우리 몸도 많이 쓰면 딱딱해지고 굳어지니까요. 그 부분들을 풀어주면 그 다음날 훨씬 편하고 하루의 피로도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